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5년을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 이름은 박은미고요. 올해 45살이에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 20년 됐고 딸 하나 있어요. 그동안 정말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해야겠네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내조하고 딸 키우고 우리 동네에서는 나름 칭찬받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친정 어머니 3주기 맞아서 유품 정리를 하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은미야, 내가 꼭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 내가 못다 한 말이 있어. 그때는 그냥 중요한 서류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통장이나 보험 서류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방 깊숙한 서랍 맨 밑에서 봉투 2개가 나왔어요. 하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은미에게 주는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먼저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어봤어요. 법원 서류가 들어있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서류인지 몰랐거든요.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서 읽기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입양허가서였어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된 거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벌벌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했는데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친부모 이름도 적혀 있었고요. 저는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어요. 편지 봉투를 보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뭐가 적혀 있을까 싶어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났어요. 입양 서류만으로도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45년을 살면서 저는 박 씨 집안의 막내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37살에 늦둥이로 낳은 귀한 딸이라고 늘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는 생후 2개월에 입양된 아이였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제 인생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편지는 계속 못 열어보겠더라고요. 뭔가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까봐 무서웠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한테 말할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아침 늦었어. 빨리 먹어. 남편이 평소처럼 말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은미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겨우 그렇게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요. 딸 혜진이도 평소처럼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도시락 챙겨줘. 응, 알았어. 도시락을 챙기면서도 계속 그 서류와 편지 생각만 났어요. 어머니가 제게 무슨 말을 남기셨을까? 왜 편지를 따로 남기셨을까? 저 혼자 집에 남아서 하루 종일 그 서류만 바라봤어요. 편지 봉투도 계속 쳐다봤지만 여전히 열 용기가 안 났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제게 좀 까다로운 편이셨어요.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평상시보다 더 날카로워 보이더라고요. 은미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뭔 걱정이 있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다고 남편하고 혜진이 챙기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며느리는 시집 식구가 우선이야. 평소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 숙였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싶어서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미야,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너를 그렇게 곱게 키우셨을까? 정말 착하게 자랐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어머니가 저를 키운 게 아니라 키워주신 거였거든요. 그때 문득 어머니의 편지가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제게 뭔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그때부터 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을 닮은 건지
이 성격이 어디서 온 건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색깔 같은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졌어요. 남편도 제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래도 너답지 않아. 평소에 그렇게 부지런하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니 정신이 혼란스러운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하루는 혜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그래? 평소랑 달라. 뭐가 달라? 그냥 뭔가 다른 사람 같아. 예전엔 맨날 웃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요즘엔 계속 생각만 해. 딸한테까지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계속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의 편지가 신경 쓰였어요. 열어봐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 입양 서류에 적힌 생부모 주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뭔가 확실한 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집을 나서면서도 계속 어머니의 편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편지에 생부모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아직도 열 용기가 안 났거든요. 서류에 적힌 주소는 서울 성동구였어요. 45년 전 주소니까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생부모를 만나게 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왜 저를 포기했는지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살고 계신지만 확인하고 올까?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에는 정말 뭐가 적혀 있을까? 성동구 그 동네에 도착해서 주소를 찾아보니까 예전 단독주택들이 있는 골목이더라고요. 45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주소 앞에 서 있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옆집에서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아가씨, 누구 찾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45년 전쯤에 김철수, 이영자 씨라고 사시던 분들 아세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 집 말이야. 그런데 그분들 벌써 20년도 더 전에 이사 가셨어요. 아니, 이사라기보다는 영자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철수 씨는 그 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분들을 찾으세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생모가 돌아가셨다니. 그것도 20년도 전에. 혹시 그분들에게 자녀가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워낙 조용히 사시던 분들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왜 그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친척 되는 분이라서요라고 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어머니의 편지가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생모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혹시 어머니가 편지에 생부모에 대한 얘기를 남기셨을까? 그래도 아직 열 용기는 안 났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여보, 친구 만나고 왔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응, 대학 동기 만났어.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야, 괜찮아. 남편이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은미야, 솔직히 말해봐. 요즘 너 정말 이상해. 밤에 잠꼬대도 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고 뭔 큰 걱정이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걸로는 설명이 안 돼. 혜진이도 계속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때 혜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나도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엄마 정말 다른 사람 같아. 혜진아, 엄마는 괜찮아. 아니야. 평소에 내 숙제 검사하고 내일 뭐 입을지 미리 준비해주고 그랬는데 혜진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계속 딴 생각만 해. 딸 말이 맞았어요. 요즘 저는 정말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온통 제 정체성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어머니의 편지가 마음에 걸렸고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더라고요. 은미야,
우리 좀 얘기해야겠다. 네, 어머님. 석진이가 내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던데 무슨 일이야? 남편 이름이 석진이에요. 시어머니한테까지 말했구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어요. 별일 아니에요, 어머님. 별일이 아니긴. 며느리가 이 모양이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혜진이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겼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뭐야, 갑자기 멍하니 있고 외출은 늘어나고 2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이런 모습 처음 보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솔직히 말해봐.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것, 제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는 것, 그래서 생부모를 찾으러 다녔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아직도 못 열어보고 있다는 것.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그냥 친정어머니 3주기라서 마음이 좀 우울해서 그래요. 3주기가 뭐 어제 오늘 일이야. 그걸로 이렇게 될 거면 진작에 그랬겠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은미야,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너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였어. 그런데 요즘 모습 보니까 실망스럽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남편하고 딸이 걱정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지금도 이렇게 나무라시는데 입양하라는 걸 아시면 얼마나 더 심하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에는 정말 뭐가 적혀 있을까? 어머니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 일주일 뒤에 친정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는 저보다 7살 위인데 결혼하고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은미야, 엄마 3주기 지나고 나서 연락이 없길래 걱정됐어. 혹시 엄마 유품 정리는 다 했어? 응, 언니, 다 했어.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한테 말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언니는 뭔가 아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언니, 나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뭔데? 엄마, 방에서 나온 서류인데 내가 입양하라는 서류가 나왔어. 그리고 편지도 하나 더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가 대답을 안 하니까 더 불안해졌거든요. 언니, 듣고 있어. 은미야. 언니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언니도 알고 있었어. 뭐라고? 미안해, 은미야. 나도 알고 있었어. 머리가 띵했어요. 언니까지 알고 있었다니. 언니, 그럼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대학교 들어갈 때 엄마가 말씀하셨어. 은미 등록금 마련하면서 가족 상황 정리하시다가 우연히 얘기하게 됐거든. 그럼 언니는 20년도 넘게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은미야,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데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언니가 20년 넘게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언니, 나는 45년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언니는 그걸 보고만 있었다는 거야. 은미야, 엄마 뜻이 그랬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굳이 흔들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행복하게 살았다고 언니가 어떻게 알아? 나는 지금까지 내 정체성도 모르고 살았다고. 은미야, 그런데 엄마가 남긴 편지는 뭐야? 혹시 열어봤어? 아직 못 봤어. 무슨 내용인지 무서워서. 은미야, 그 편지 꼭 읽어봐. 엄마가 내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더 물어봐야 할 게 있었어요. 언니, 그럼 오빠도 알고 있어. 친정에는 오빠 하나 언니 하나 그리고 저 이렇게 3남매였거든요. 오빠는 몰라. 오빠 성격상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엄마가 나한테만 말씀하셨어. 그럼 내 생부모에 대해서는 뭔가 아는 게 있어. 글쎄, 엄마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셨어. 그냥 어려운 사정이 있으셔서 널 맡기게 됐다고만 하셨지. 그런데 은미야, 엄마가 그 편지에 뭔가 남기셨을 수도 있어.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말해야 할까? 은미야,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봐. 괜히 파장이 클 수도 있어. 파장이라니. 내 인생인데. 아니야, 내 인생이 맞는데 혜진이도 있고 시댁 식구들도 있잖아. 언니 말에서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언니, 혹시 내가 입양을 하는 것 때문에 뭔가 문제될 게 있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 성격상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은미야,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평소에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 혜진이 닮았다 안 닮았다 그런 얘기 자주 하시고 맞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혜진이가 우리 집안을 닮아서 똑똑하다. 석진이 어릴 때랑 똑같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은미야, 정말 엄마 편지 읽어봐.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편지에 다 있을 거야. 그날 밤 남편한테 말할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언니 말도 맞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마침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좀 얘기할까?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TV를 끄고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정에서 하는 얘기야.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숨기고 살아온 비밀이 있다면. 남편이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은미야, 내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아니야. 그냥 가정에서 하는 얘기라고. 가정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요즘 내 모습 보면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혜진이가 방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심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혜진아, 그냥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혜진이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엄마, 최근에 정말 이상해. 뭔 걱정이 있으면 말해봐. 그리고 외할머니 방에서 뭔가 찾았다면서. 그게 뭐야? 가족들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도 이제는 열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더라고요. 언니 말처럼 어머니가 저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그 편지가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그날 밤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입양 서류 발견한 것부터 생부모 찾아간 것까지 전부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가 있다는 것도요. 남편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더니 서류를 직접 보고 나서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은미야, 그럼 너는 45년 동안 이걸 몰랐던 거야. 응, 나도 일주일 전에 알았어.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상했구나.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잖아. 정말 괜찮을까?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까? 무슨 소리야.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그런 게 바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혜진이한테는 말해야 할까? 글쎄, 혜진이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르겠어. 그리고 어머니 편지도 아직 못 열어봤어. 편지를 왜 안 열어봐? 무서워서. 뭔가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까봐.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면서 말했어요. 은미야, 어머니가 나쁜 내용을 쓰셨을 리 없어. 오히려 내게 하고 싶으셨던 사랑의 말씀이 있을 거야.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혜진이가 집에 있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혜진이한테도 말하기로 했어요. 혜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 그렇게 심각하게. 혜진아, 엄마가 사실 할머니의 친딸이 아니야. 입양된 거였어. 혜진이가 잠깐 멍하니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엄마는 엄마잖아. 혜진아, 정말 괜찮아. 엄마, 나는 엄마가 누구 딸인지보다 내 엄마인 게 더 중요해. 그런데 외할머니가 남긴 편지는 뭐야? 그것도 궁금해. 딸의 반응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혜진이 말을 듣고 나니까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혜진아, 그럼 엄마랑 같이 외할머니 편지를 읽어볼까? 응, 엄마, 같이 보자. 남편도 옆에서 지켜봐 주겠다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어봤어요. 편지지에 어머니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은미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진실을 알았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없었단다. 그 다음 내용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은미야, 너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선물이었어.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단다. 2개월밖에 안 된 작은 아기였는데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방긋 웃어줬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혜진이도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어요.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했지만 엄마는 너를 낳은 것보다 더 사랑했어. 너는 엄마에게 와줬고 엄마를 진짜 엄마로 만들어 줬거든. 편지가 길어서 다 읽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미야,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너는 엄마의 딸이고 엄마의 자랑이야. 이 세상 그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은미야, 우리 좀 얘기해야겠다. 네, 어머님. 주말에 석진이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한 건가 싶어서요. 무슨 얘기 말씀이세요? 내가 어디 친척 찾아다닌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남편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그때 현관벨이 울리더라고요. 누군지 보니까 친정 오빠였어요. 언니가 오빠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오빠, 웬일로 여기까지? 은미야, 언니한테서 얘기 들었어. 우리 좀 얘기해야겠다. 시어머니가 오빠를 보더니 인사를 하셨어요. 오빠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오빠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은미야, 언니가 내가 엄마 유품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다고 하던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셨어요. 무슨 서류 말씀이세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빠한테 입양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도 같이요. 오빠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야. 응, 오빠, 법원 서류야. 시어머니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시고 물어보셨어요. 오빠님, 무슨 서류인데 그러세요? 오빠가 잠깐 망설이더니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은미가 저희 친정 식구가 아닙니다. 입양된 아이였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시어머니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20년 넘게 며느리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취급을 받다니. 어머님, 저는 여전히 석진이 아내고 혜진이 엄마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은미야. 20년 넘게 속고 살았다는 게 문제지. 오빠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미가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오빠, 나도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돼. 결혼할 때 호적 등본도 떼고 그랬을 텐데 그때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오빠 말을 들으니까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분명히 서류들을 준비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던 걸까요? 오빠, 그럼 결혼할 때 서류는 어떻게 된 거야? 그야 엄마가 다 처리하셨겠지. 입양 신고도 제대로 했을 거고. 시어머니가 점점 화가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호적상으로는 친딸로 되어 있다는 거네. 네, 어머님.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눈치챘더라고요. 어머니, 형님, 무슨 일이세요? 오빠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석진아, 내 아내가 우리 친정 식구가 아니라는 걸 어머님이 아셨어. 남편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어머니, 그건 은미도 얼마 전에 알았던 일이고요. 석진아, 너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 저도 며칠 전에 들었어요. 은미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내셨어요. 그럼 너희 부부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며칠 전에 알았으면 바로 말했어야지. 어머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그때 오빠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석진아, 혹시 이 집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어? 형님, 그게 왜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 그리고 엄마 유산 정리 문제도 있고, 시어머니도 갑자기 관심을 보이셨어요. 맞다. 이 집 명의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석진아, 은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나? 남편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당연히 확인해야지. 만약에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문제가 있잖아. 어머니, 무슨 이혼 얘기를 갑자기. 석진아,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생각 안 할 수가 있겠니?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20년 넘게 극진히 모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혼 얘기까지 하시다니. 오빠도 한술 더 떴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 유산 문제도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은미야, 현실을 봐야지. 내가 입양하면 상속 순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상관없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생부모 쪽에서 나타나서 뭔가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친정 재산 문제로 우리 집안이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거네. 어머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게 아니야. 입양하면 생부모 쪽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오빠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사실 엄마 유산이 생각보다 많아.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고. 그런데 은미가 입양하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거든. 오빠, 나는 정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은미야, 내가 포기한다고 해도 나중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그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원해서 입양아가 된 것도 아니고 10년 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취급을 받다니. 남편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 형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미는 20년 넘게 우리 가족이었는데. 석진아, 그런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시어머니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석진아, 엄마도 처음엔 은미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살았다는 게 문제야. 어머니, 은미도 모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2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지. 그때 혜진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집안 분위기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외삼촌, 무슨 일이에요? 다들 왜 이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혜진이가 더 불안해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혜진아, 내 엄마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 엄마가 뭐 잘못했어. 잘못했다기보다는 내 엄마가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혜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할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혜진이한테 설명했어요. 혜진아, 엄마가 입양하였다는 걸 할머니가 아셨어. 그래서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혜진아, 이건 어른들이 결정할 문제야. 너는 잘 모를 거야. 그때 혜진이 얼굴이 빨갛게 되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외삼촌, 할머니, 정말 이상해요. 엄마가 입양하면 어때요? 엄마는 20년 넘게 우리 가족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셨어요. 혜진아, 어른 얘기에 끼어들지 마라. 하지만 혜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야말로 이상해요. 엄마가 얼마나 할머니 잘 모셨는데. 그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이제는
모든 걸 말할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오빠, 이것 좀 읽어보세요.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은미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진실을 알았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없었단다. 시어머니와 오빠가 조용히 들으시더라고요. 은미야, 너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선물이었어.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단다. 2개월밖에 안 된 작은 아기였는데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방긋 웃어줬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혜진이도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어요.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했지만 엄마는 너를 낳은 것보다 더 사랑했어. 너는 엄마에게 와줬고 엄마를 진짜 엄마로 만들어 줬거든. 이 부분에서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은미야, 내가 첫걸음마를 뗐을 때, 엄마라고 불렀을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시집을 갔을 때, 혜진이를 낳았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엄마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 편지 내용이 길어서 다 읽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미야,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너는 엄마의 딸이고 엄마의 자랑이야. 이 세상 그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혜진이한테도 꼭 말해줘.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고요. 그때 혜진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어요. 할머니, 외삼촌, 이제 알겠죠? 엄마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란 분인지. 혜진아, 어른들 얘기해. 아니에요, 외삼촌. 이건 제가 꼭 말해야 할 얘기예요. 혜진이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할머니, 엄마가 20년 넘게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도 다 봤어요. 할머니 아프실 때마다 병원 모시고 가고 할머니 좋아하는 음식 해드리고 명절 때마다 온 가족 챙기고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려다가 멈추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입양하라는 이유로 갑자기 그 모든 게 의미 없어져요. 그게 말이 되나요?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혜진아, 넌 어려서 몰라. 혈연관계는 중요한 거야. 외삼촌. 그럼 저는 외삼촌하고 혈연관계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혈연관계지. 그런데 저는 외삼촌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요. 왜인지 알아요. 엄마가 저를 키우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혜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혈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닌가요? 외할머니도 편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편도 혜진이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혜진이 말이 맞아요. 은미는 20년 넘게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미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어머님, 내 친정어머니 편지를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이 좀 달라지네. 오빠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빠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뭡니까? 시어머니가 오빠를 쳐다보셨어요. 혹시 친정 재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오빠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은미가 어떤 집안 출신이든 상관없어. 20년 넘게 지켜본 며느리잖아요. 오빠,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래도 그때 혜진이가 또 말했어요. 외삼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외삼촌은 외할머니 유산 때문에 그런 거죠. 혜진아, 무슨 소리야. 맞잖아요. 엄마가 입양하라는 이유로 유산에서 대제하려고 하는 거 다 보여요. 오빠가 당황하면서 변명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다는 얘기지. 외삼촌, 엄마는 이미 그런 거 다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얘기만 하시네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은미는 친정 재산 같은 거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석진아, 그래도 시어머니가 오빠를 제지하셨어요. 오빠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은미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안도가 되더라고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은미야,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구나. 내 친정어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혜진이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보니까 내 마음도 바뀌었어. 혜진이가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그래, 혜진아, 우리는 가족이야. 오빠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미야, 재산 문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오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정리는 해야지. 오빠가 나간 뒤에 저희 가족끼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미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내가 누구 딸이든 내 며느리는 변함없어. 어머님, 앞으로도 더 잘할게요. 그리고 혜진아, 너 정말 씩씩하구나. 엄마를 잘 지켜줬어. 할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엄마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4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더라고요.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됐어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온 시간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려. 그리고 혜진이를 통해서도 배웠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려. 오빠는 아직 재산 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지만 상관없어. 저에게는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거든요.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45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결국은 제게 더 소중한 걸 깨닫게 해줬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편지에 쓰신 말씀처럼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박은미이고 10년 넘게 이 가족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왔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저의 정체성이라고요.